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밤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고요. 날이 밝은 지금도 포항과 청송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들 큰 탈 없는 밤 보내셨습니까?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시설물이 무너지고 건물이 물에 잠기고 농작물 피해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 발생 지역에서는 하천 주변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가급적 안전한 지대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많은 비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산사태 징후를 발견할 경우엔 최대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또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때, 흙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질 때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반대 방향의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해드린 대피 요령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상황은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마련되어 있는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이번 주에 3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동방의 불로초라 불리는 이것은 밥상에서는 맛있는 산나물로, 한방에서는 좋은 약재로, 또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재배 기술을 익혀 병해충 방제만 잘하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물이죠. 이것의 쌉쌀한 맛은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인삼과 더덕에도 많이 들었지만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도 사포닌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쓴맛이 싫다면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잠깐 담궈뒀다 요리하면 되니까 맛있는 우리 이것 꼭 챙겨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특별히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도 남부지방 또 충청에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곳곳에 피해가 집계되고 있죠? 네, 기습적으로 내린 게릴라성 호우가 남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전남 지역 피해가 가장 심했는데요. 도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5일부터 7일까지 곳에 따라 최고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벼 24,744헥타르, 밭작물 116.3헥타르, 과수는 4.3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축사는 9개 시군 115 농가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그중 5개 시군 13 농가에서 다
닭 15만 9천 마리, 오리 5만 1천 마리 등 21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고흥 6일에는 고흥군 포도면 일대 논도 물폭탄에 잠겼습니다. 수하천 둑이 붕괴되면서 농민들이 침수된 논에 댐버거 지우고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 등 쓰레기를 치워야 할 정도로 피해 심했는데요. 이곳에서 벼를 재배하는 박화문 씨는 여름이 되자마자 침수 피해로 조생변을 아예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이제 또 먹노린재까지 논에 퍼져 농사 못 짓겠다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네. 아유, 전남이 좀 피해가 컸고 다른 지역 피해 상황은 어땠나요? 네, 경남, 전북, 충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서 시설 수박 농사를 짓는 황철옥 씨는 수확을 코앞에 두고 한 동당 수박 500개가 자라던 시설하우스 4동을 버리게 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전북도도 7일 오전 기준으로 고창 0.6헥타르, 부안 2.5헥타르 등에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 일대 시설하우스에서도 많은 비와 돌풍에 노출된 멜론,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등이 누렇게 변해 썩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네. 비 내리기 전에 농가에서 좀 피해를 줄일 예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시설하우스와 과수원 관리가 우선 중요한데요. 시설 농가들은 하우스 사이 고랑에 흙, 잡풀 등 이물질을 정리하고 하우스 고정끈을 설치해 골조와 비닐을 밀착시켜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골재 파손이 우려될 때는 비닐을 아예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과수원은 덕, 지주대 등의 당김 상태를 점검하고 보강해서 낙과 쓰러짐을 예방해야 합니다. 경사지에 있거나 새로 조성된 과수원은 집, 보온 덮개, 비닐 필름 등으로 덮어서 토양을 지켜야 합니다. 호우, 태풍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지속 확인해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은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비상연락처를 역시 확인해 줍니다. 산과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경보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진 후에 응급적으로 좀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벼가 물에 잠겼을 땐 벼 입끝만이라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노물을 빼줍니다.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안근과 오물을 제거해주고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을 대줍니다. 밭작물도 신속히 물을 빼주고 쓰러지는 작물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뿌리가 땅 위로 나왔다면 흙을 신속히 덮어줍니다. 과수는 가지가 부러지거나 찢어졌다면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발라줍니다. 뿌리가 노출된 곳은 흙을 덮어주고 또 나무가 쓰러졌다면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 지주를 세워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농기계 관리인데요. 야외에 보관할 때는 저지대를 피하고 방수포를 꼭 덮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를 봤다면 마른 걸레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각종 필터와 엔진오일, 연료를 싹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배터리가 있는 농기계는 단자를 분리하고 마른 걸레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추가적인 고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달걀, 대파 등 농축산물 가격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과수화상병 때문에 올해 사과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보도로 사과값에 실제 좀 영향이 있다고요? 네. 최근 주요 일간지들은 조상님 올 추석엔 사과 못 올리겠네요. 안 그래도 비싼데 사과배 과수화상병, 올해도 금사과, 금배델라, 팬데믹 과일 물가 덮쳤다 등의 제목이 달린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화상병으로 올해 과일값이 폭등해 밥상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추측에서 나온 건데요. 특히 사과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간 후 지난 1일과 5일 사과 가격은 반짝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가락시장에서 후지품 등은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45% 수준입니다. 네. 유통 현장에서 좀 기사를 접하고 놀랐겠네요. 네.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농가의 기대 심리를 높이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서 사과값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과 화상병 피해 면적은요.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 재배 면적이 0.7%입니다.
물론 여느 병해충보다 화상병이 사과, 배 농가에 치명적인 점은 맞는데요. 그래도 재배 면적 증가 수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체 관측팀장은 전체 1%도 안 되는 화상병 피해 면적으로는 사과값이 교란되기 어렵다며 화상병 확산세도 주춤하고 있어서 이런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6월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5%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냉해 피해도 적고 착과량이 늘어나서 현재 작황은 지난해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가락시장에서도 이런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경매사는 사과값이 오를 거라는 보도가 이어지면 농가들이 저장 사과 출하를 늦추게 되고 이제 쓰가루 같은 여름 사과까지 출하되면 약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꼬집었습니다. 네. 근데 이 차례상 얘기도 나오고 상반기에 작황이 부진했던 것도 있었고 또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도 실제 있었으니까 다른 농축산물 가격 전망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네, 다른 농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이 이어졌고요. AI 이후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서 악재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부터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농축수산물 가격은 3분기 달걀 공급량 회복과 4분기 곡물 과실류 수확기 도래에 따른 공급 회복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산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추측성 농산물가 기사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 이 시간에 함께 알아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마가 시작됐는데 계신 곳 비 피해는 없었나요? 네, 비 피해는 없는데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물을 자주 배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불편한 부분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 알아볼 사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 농촌에서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그 모내기를 다 하셨을 텐데 이쯤 또 발생하는 것들이 모내기나 어떤 영농을 하시다 보면 발생하는 그 폐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소각을 하시다 보면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도 발생할 수 있고 바람에 날아가거나 그래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데 환경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올바르게 처리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례가 어떤 얘기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휴, 내가 이 맛에 우리 동네에서 이게 뭔 냄새요? 오메, 이거 무엇이 타는 모양인데 이게 불난 거 아니야? 불이야! 불이야! 어디 불났어? 어디? 아이 몰라, 냄새가 나. 냄새? 아유, 그러게 냄새가 나는디. 우리 집은 아니고, 아유, 이 냄새가 어디서? 뭐요? 저 짝에서 연기 나는디? 아유, 어디? 오메, 저거 이장님 네 비닐하우스 있는 쪽 아니요? 잠깐만, 당장 전화를 좀 해야 되나? 가만. 일로 와봐. 저그 사람이 있는디? 가만 봐봐잉. 저것은 필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몰래 태우는 시츄에이션이요. 오메, 그런갑네. 쓰던 그물 같은 것도 있고 시커먼 것 저거 멀칭 비닐이지? 엄마 보리떼도 태우는구만. 그만. 그런데 저거 아랫 동네 최씨 아니야?
맞네, 최씨 아주. 이럴 게 아니라, 자, 딱 끌렸어 아주.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태우지 말라고 하루에도 3번씩 방송을 했었는데, 에휴, 저러고 태우다가 불이라도 나면 저걸 어쩔 것이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 만큼 아는 교양 있는 농촌 주민으로서 자연을 지키고 불법 소각을 근절하는. 잠깐만, 이번에는 뭘 묻는디? 응? 음에 저거 농약병 아니요? 맞네. 저 불법 소각으로 모질라서 잿더미 속에 농약병을 그대로 묻어? 나이 저 사람 저거. 당신 당장 신고해. 내 가서 최씨 붙잡아 둘라니까 현행범으로다가 저거. 어휴 깜짝이야. 무엇이 또 징겨? 몰라. 뭐요? 여보, 이장님네 비닐하우스에 불 붙어서 불 신고해 빨리. 여보셔요? 119죠? 여기 불 났어요. 불. 그러게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라고. 저걸 어쩔겨. 아이고 어쩔겨. 이장님네 비닐하우스 다 타버린당요. 빨리 좀 와주셔요. 어쩔겨. 진짜 큰일 났네요. 와. 근데 이게 버리는 사람들은 꼭 다른 곳에 가서 버린다고요, 이걸. 태우기도 하고. 예, 아랫마을 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태우거나 이런 소각 같은 걸 하다 보면은요, 집 근처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그 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태우시거든요. 예. 논두렁에는 많이 태우시는데, 그 연기가 이제 상당히 멀리까지 가요. 특히 이제 플라스틱이나 비닐, 천끈, 노끈 이런 걸 태우는 경우에요. 진짜 그 냄새가 많이 멀리까지 가고, 네. 또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면 다이옥신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발암물질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멀리까지 퍼지게 되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미 이제 태우고 묻는 장면이 촬영이 됐어요. 찍혀 있고. 예. 이제 지금 소방차도 출동해야 되는데 이 큰 죄가 되겠네요. 굉장히 큰 죄가 되죠. 일단 우리가 도시에서도 쓰레기 같은 거를 불법 투기하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농촌에서도 폐비닐, 어촌에서 폐기물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지푸라기, 보리대, 참깨대, 고추대, 이런 영농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논이라든지 노상 이런 데서 다 태우게 되면은요, 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돼가지고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이 최 씨의 경우에는 다른 죄도 적용이 되겠어요? 예,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폐기물관리법도 문제가 되지만은요, 우리가 아까 그 농약병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태우고 묻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농약병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약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시게 되면 농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굉장히 고위험도 농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사례처럼 묻는다든지 버린다든지 하면은 그 자체로 또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농약관리법을 또 어긴 게 됐고. 이장님 하우스에 불이 옮겨 붙은 것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장님 하우스에 불이 옮겨 붙은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죄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날려가지고 불이 굉장히 큰 불이 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유소 화재였죠. 예. 그런 사례처럼 우리가 그 허용되지 않은 소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이 옮겨 붙어 가지고 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형법상 실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실화죄도 일반적으로 정말 내가 그냥 사소하게 이렇게 불을 태우다가 내면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그냥 일반 실화죄에 해당되지만, 또 우리가 중실화죄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제 중대한 과실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뻔히 근처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해서 옮겨 붙을 게 예상이 되면
이거는 뭐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중시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징역형도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이런 경우가 특히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지금 딱 영농철, 딱 영농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때 이렇게 부산물들 같은 거, 뭐 영농 폐기물 같은 거를 속아가면서 많이 발생하는데 네네. 실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불타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피해는 옆에서 조경수 같은 거를 키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옮겨 붙어서 조경수가 쭉 이렇게 연쇄적으로 불이 나게 되면은 금전적인 피해가 또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 네, 그럼 이런 나무값도 경우에는 그루당 다 계산을 해야겠네요. 실제로 다 물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그런 뭐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을 또 손해배상을 하셔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인 거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두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같이 태우시면서 그 불이 날아가가지고 사람에게도 옮겨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또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뭐 과실치상이라든지 뭐 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소각이라든지 농약병 매립이라든지 농약을 이렇게 버린 냉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또 오염시키고 우리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오염은 고스란히 또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어서 항상 이런 부분은 저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어디 가서 태우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그래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예. 진짜 뭐 참깨대 같은 게 많이 쌓여서 이게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내 집에서 내 아궁이에 떼서 그냥 연료로 쓰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시골에서 이렇게 아궁이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축들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까 우리가 볏짚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옥수수대, 뭐 고추대, 깨 같은 경우도 이제 참깨 같은 걸 이렇게 털고 나면 이렇게 사용 많이 하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그런 데서 영농 부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노상에서 이제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유법하지만은 집에서 연료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적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게 보리 같은 게 왕겨들이 있어요. 왕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우리 그 모깃불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보셨나요? 예, 네, 예. 모깃불 같은 걸로도 이제 동네 이제 마을 회관이나 뭐 정자에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예, 그런 정도 부분까지는 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적당히 활용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하루 3번씩 방송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제 딱 좀 이게 쌓여갈 때쯤 정말 지금 태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계도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네. 이제 우리가 그 시골 마을에서는 이장님, 통장님이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마을회관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셔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면사무소든 동사무소든 읍사무소든 직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일단 이장님이나 뭐 통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계도도 하시고요. 홍보도 하시고요.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많은 그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농민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수거를 또 해가세요. 네. 그 농약병 같은 경우에 수거를 해가시면 그 농약병 상당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을 해주십니다. 그걸 다 듣고 겪으면서도 어긴다는 건 진짜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시는 겁니다. 예, 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 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보통 이런 수거를 할 때는 마을 중간에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아라 거기에 집화장이나 이런 게 다 있어서 논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요. 현장에서는 이제 청년회나
부녀회가 그런 수거 같은 거를 봉사활동을 네.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예. 폐농약병은 진짜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예. 이제 씻어서 내놔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그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인데요. 농약병 자체는 수거를 해가는데 농약병 안에 들어있는 농약을 수거해가지 않아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가 보완이 돼가지고 불용 농약,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별도로 수거하는 그런 제도가 조금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분란 얘기하기 좀 무섭긴 한데 실제 농어촌에서 문제되는 그 불법 소각 사례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경수 있잖아요. 조경수 옆에서 소각을 하시다가 조경수가 수백 그루가 탄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사도 이루어졌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쓰레기 태우던 불이 옮겨 붙어서 1억 원 가까이 손해배상 물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 몰래 태우고 묻으면 이런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또 사람이 다치면 그 화상 입은 거에 대한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진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사례에 처음에 등장했던 최 씨, 다른 마을 최 씨는 어떤 처벌, 이거 다 더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실 거고요. 아까 옮겨 붙어가지고 우리가 비닐하우스가 불이 탔잖아요. 오늘 실화죄로 1,500만 이하의 벌금도 받으실 것 같고 그 탄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도 다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처분과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세 가지 모두 다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농어촌에서 이런 폐기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진짜 아까 지하수 얘기도 하셨고 환경을 위해서 또 경제적 손실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올바르게 실천을 하셔야겠습니다. 농어민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 끝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투기하고 소각하고 이런 거 실제 불편함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화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쓰레기를 또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불을 내가 잘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각을 굳이 한다는 생각을 아예 좀 버리시고 또 주위에 도움을 좀 청해서 이거 처리할 걸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지금은 경북 또 전북에 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경북과 제주도에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점심시간 무렵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에도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서요. 적은 비로도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배수로 등 주변 잘 살피셔야겠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얘기 제일 먼저 했었는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지경입니다. 어제 확진자 수 1200명 넘었었고 오늘은 어떨까요? 네, 오늘도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이 나왔고요. 이것은 전날보다 무려 460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성탄절에 1240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해서요. 서울에서만 58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 확진자만 990명에 이릅니다. 이 주요 집단 발병 사례를 보면 일부 델타 변이가 확인된 이 서울 홍대 주전발 누적 확진자가 320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 누적 확진자도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유명 식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관련 확진자가 20여 명까지 늘어났고요. 특히 논산훈련소에서도 훈련병 50여 명이 확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직접 이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최해서 이 역학조사를 확대해서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 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20, 30대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수도권은 일단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또 걱정되는 건 장마로 인한 피해인데 밤사이에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방 또 충청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어요. 네, 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 호우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에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부산, 경남이 큰 피해를 겪었는데요. 이 부산에서는 오후 2시가 지나면서 시간당 60mm의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호우경보도 발령이 됐는데 부산 사하구 개정천에서는 70대 남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스스로 하천을 빠져나왔고 또 가벼운 부상만 입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군 단위로 이 차오르는 물 때문에 이 주거지나 농막 등에서 탈출하지 못해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이 경남 고성군 마암면 한 주택이 침수돼서 이 3명이 구조된 것을 포함해 이 구조 요청만 5건에 10여 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하동 정남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밀려든 토사가 인근 집 주변까지 들어왔지만 이 전체가 매몰될 수준은 아니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60대 남성이 다리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이 창원과 진주에서는 폭우로 축사가 물에 잠겨 200마리가 넘는 닭이 폐사했고요. 또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에서는 2층 발코니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3일부터 어젯밤 9시까지 경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고성이 516mm, 남해 497mm, 하동 역시 479mm, 창원 432mm, 김해 372mm에 이릅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영도가 163mm, 사하가 146mm 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국이 좀 혼란한 곳들이 여럿 있는데 IT 대통령이 괴한들의 총에 맞아서 숨진 일이 있었어요. 네, 이 카리브해의 섬나라 IT에서 대통령이 이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새벽 IT의 수도 이 포르토프렌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에 의해 IT 대통령 조브네 모이스 대통령이 피살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부인도 총상을 입었는데 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T 정부는 긴급 강요회의를 열고 IT 전역에 긴급 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 괴한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IT에서는 2010년 대지진 등 반복된 대형 자연재해와 또 극심한 빈곤으로 이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몸값을 노린 무차별 납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이 정치사회 혼란이 심해져서 이 대통령 퇴진 시위까지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그 영부인의 회복을 기원한다라고 전했고,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IT에서는 오는 9월 이 대선과 총선, 이 개헌 국민투표까지 예정돼 있던 상황이어서 이번 암살 사건으로 더 큰 혼란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만남이 있었네요. 네, 그 야권 대권 주자인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가 어제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양측은 두 사람이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만나서 정권 교체를 위한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하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외교,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하고요. 또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바로잡아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 만나기로 하고 정책적 연대와 이 협력을 위해 이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요? 네, 지난달 28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라며 이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고 한 전언이 나왔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측근은 이 최재형 전 원장이 시간을 두고 이 공식 입장을 준비한 뒤 밝힐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또 이 대변인을 구해야 한다라고도 말해 이 대선 출마의 준비에 돌입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선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을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오전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탑승하지 못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고민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8월 말이라는 시점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8월 말에는 예정대로 경선을 시작할 예정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8월 말까지 입당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사필 규정이라고 말했고요. 다만 당내 일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 경선 룰을 변경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들이 다 모여 합의에 이르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합의가 안 되면 그 룰 변경은 안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박사 논문이 있는데 국민대학교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다고요?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지난 2007년 그 아바타를 이용해 이 관상과 운세를 보는 애니타라는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내용이 이미 3년 전 그 한 콘텐츠 회사가 개발해서 특허권까지 갖고 있던 아이디어라며 이 회사 사업 아이템을 도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논문 내용 중 일부는 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문장들을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그 한국 디자인 포럼에 게재한 학술 논문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유지하다 할 때 유지라는 단어를 그 영어로 번역하면서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다는 그러니까 엉터리 번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이 김건희 씨의 논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학 측은 이미 그 예비 조사를 시작해서 그 논문과 관련된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고 또 연구윤리를 위반한 점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입장을 낼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자, 박영수 특검이 사퇴했네요. 네, 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특별검사에 임명된 지 4년 7개월 만인데요. 이 박영수 특검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논란이 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장검사 등이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차후에 해명하겠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자,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237님께서 장대비가 내려서 부모님께서 겁난다고 하시네요. 나가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셨고요. 1016님,
늘 아침이면 나갔던 텃밭, 이 시간 장맛비 때문에 하늘만 쳐다봅니다. 수확해야 하는 작물이 있는데 마음이 타네요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금강과 대전시 만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피해 없도록 잘 살피시고 안전한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서해안은 안개가 심합니다. 인천과 인근 섬을 잇는 항로 가운데 10개 항로 여객선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요.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선사에 먼저 문의하고 선착장에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또는 그 집안의 같은 학렬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상대편을 잃을 때